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초콜릿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은주의 초콜릿에서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연자분의 사연입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다른 말로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불립니다. 안녕하세요. 23세 여성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는 2살 위의 친언니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언니는 남달랐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고 할까요? 굉장히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욕심도 많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력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가족이니까 내가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행동을 보고 나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엄마가 건강검진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그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엄마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정말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저는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자기는 괜찮다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엄마 손을 꼭 잡고 얘기하고 있는데 언니가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엄마 아픈데 왜 이제야 오냐고 말했고 그랬더니 이제 언니는 자기 스케줄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러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더니 엄마한테 대뜸 보험금은 어느 정도 나오냐고 묻더군요. 저는 순간 화가 폭발해 지금 엄마가 아픈데 보험금이 왜 궁금하냐 미친 거 아니냐고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고 언니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그게 뭐가 문제냐고 말하더군요. 그 후로 사연을 보내는 지금까지도 말 한마디 안 섞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네요. 이은주 원장님, 저희 언니가 말로만 듣던 반사회성 인격장애인 것 같습니다. 공감 능력도 없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저희 언니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자, 반사회성 인격장애, 즉 반사회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가장 큰 특징은 반사회성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그 규칙이나 그 다음에 정해진 어떤 규율에 대해서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어기려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공감 능력이 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실제로 공감 능력 부족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왜 공감 능력을 못하냐면 그들은 남 탓을 하거든요. 그리고 피해의식도 많아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하고 본인이 이제 사건을 저질렀고 사과를 해야 할 때 오히려 더 어린 양을 부리거나 땡깡을 쓰거나 조금 철없는 행동, 그러니까 미성숙한 행동 등을 지금 보이는 사연자처럼 오히려 그 엄마 앞에서 동생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더 보여주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들한테는 충동성이 있어서 깊이 생각하고 말하기보다는 즉자적인 응답을 많이 해서 생각이 없이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렸을 때의 가정 환경도 문제겠지만 이들에게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회성 인격장애에 가진 분들은
어렸을 기질적으로 심장 박동수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조금 더 좀 느린 편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가진 분들은 부모님 중에서 두 분 또는 두 분 중 한 분이 또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한테 혹시 세상을 보는 눈이 좀 삐딱한 건 아닌지,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내가 피해의식은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내가 과도한 추측을 해서 나 자신을 피해자 또는 외톨이 어떤 불쌍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건 아닌지 뭐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또 이런 교정시설이나 교도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좀 부족한 거죠. 반사회성 인격장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제가 치료 방법으로 권고해 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장점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게 좀 필요로 하고요. 근데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서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 회복이 더 늦습니다. 치료가 더 늦기 때문에 인지 기능을 개선시켜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 읽기, 글쓰기, 말하기 훈련을 통해서 인지 기능의 개선도 꼭 필요로 합니다. 아마 주변 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증상을 갖고 있는 분한테 네가 반사회성 인격장애인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발끈해서 화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격장애인 분들은 자신이 인격장애인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다가 아니라 네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상담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진단을 정확히 받아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격장애, 인격장애는 꾸준한 자기 분석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하는 데는 오랜 마음의 수련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좀 더 멋진 사람이 되는 노력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래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어떤 고민이든 보내주시면 이은주의 초콜릿 시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